컷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으로 뽑아온 거는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한 그 블룸버그에 올라온 뉴스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 안에서 경기 침체 확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준이 매우 매우 매우라는 말을 두 번 썼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금리 인상은 좀 이제 뭐 안 하는 걸로까지는 아니어도 25% 하고 나면 이제 끝일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 실제로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어려운 결정 아닐까요? 인플레가 내려가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그거를 뭐 인하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결정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보시면은 한 주 내내 일단은 졸트, 채용 공고, 뭐 ADP 고용 지표, 실업 청구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쭉 나온 다음에 금요일 날은 휴장인데 고용 데이터, 실업률 발표 한마디로 고용 데이터가 한 주 내내 나온 주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움직임 결과론적으로만 일단 보시면 S&P는 보합, 나스닥 한 1%, 다우존스는 상승, 그리고 러셀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러셀이 많이 빠진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 실적 그 은행들이 망가지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대출이 좀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 대출들을 해줬을 테니까 중소형 회사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간도 지금 보시면은 19.4%, 그 다음에 러셀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올해는 기술주가 벌써 20%나 오르네요.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약간 미국 기술주에서 엑시시 있고 뭐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많이 오른 이제 주식 팔고 좀 덜 오른 주식들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크게 보면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화요일 날 이때가 화요일이고요. 이때 보시면은 지금 빅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확 약세가 돼요. 그다음에 금리가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확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졸트 지수가 나오고 나서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오르다가 그다음에 공장제 주문이 나왔어요. 근데 주문이 나쁘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장제 주문이 적어지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 진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인플레는 없겠는데 그러면서 금리가 쭉 빠진 거죠. 그러면서 침체 우려니까 당연히 미국 달러도 약세. 그러면서 주가도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제 주문이고 중소형주가 그러다 보니까 더 하락을 했고 그래서 금리 하락이라는 때문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강했어요. 여기 보시면 러셀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 한 주를 계속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ADP 고용 데이터가 발표됐고 이때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6.9%로 약간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고용 그래서 21만 개 예상했는데 14만 5천 개 나와서 금요일 날 잡 데이터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 장중에 19% 폭락하고 그다음에 애플이랑 테슬라 내부자들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흘렀죠 아래로. 그러는 와중에 빅스 보시면은 아까 지금 이 네거티브한 뉴스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쉽게 못 올리겠는데 금리 빠지고 그러면서 막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장이었죠. 금요일 날은 휴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확 벌떡 올라간 거 빅스. 그 다음에 주가 확 빠졌고 금리는 그냥 약간 옆으로 흐르는 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반대로 리바운드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촥 내려갔던 게 쭉 올라가고 촥 내려갔던 게 쭉 올라가고 빅스는 당연히 주가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내려가고 그러는 와중에 달러도 마찬가지로 잠깐 올라갔다 달러 다시 약세로 돌고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로 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때 코멘트들이 뭐 실업 급여 청구 건수 자체가 계절 조정 요인 때문에 다 높아졌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지나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게 좀 이상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한 걸로 보니까 뭐 당연히 좀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좀 많아지는 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 올린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블러드 여는 총재죠. 세인루이스 여는 총재님께서 오셔서 금융 스트레스 완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아직은 높다. 그 다음에 신용경색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바람에 주식은 상승세로 돌았어요. 이게 이제 한 주 쭉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감산 뉴스 발표하면서 외국인이 8,800억을 매수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랑 우리나라 원달러는 미국 주식보다 조금 선행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인데 이제 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열리게 됐죠. 화요일 날 이제 테크 미국장은 휴장 아니죠. 유럽만 휴장이고, 미국 월요일에 열리면서 테크 주식들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800억 정도 됐으면 미국 테크 주식들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난리였죠. 그냥 이거 유가. 여기서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밑에 있었던 게 이렇게 뜬 게 9% 떴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난 거였어요. 하루가.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사지 않겠다는 코멘트.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우디도 열받아서 감단 발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우디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빠져버리면은 네옴시티도 해야 되고 돈 많이 써야 되는데 빠지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급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결국 수급 조절한다는 게 감산이냐 증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가 하락되지 않게 미리미리 감산 발표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이 그 위안화로도 결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부분들을 좀 깨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다 이란이랑도 또 손잡고 그걸 중국이 어레인지를 하고 이런 느낌들이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거기다가 대만 총통 미국 방문하고 있는데 군사훈련들 막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핀란드 나토 가입했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차기 블랙스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미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썼듯이. 그래서 그렇게 쉽게 블랙스완으로 올 만한 거는 뭐 상온형 부동산도 다 얘기했는데 얘기한 것 치고 블랙스완으로 온 경우 별로 없었어요. 9.11처럼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든지 코로나처럼 갑자기 코로나가 오든지 아니면 서브프라임 같이 그런 사태들이 파생이나 이런 것들이 쭉 줄줄이 엮여가지고 그게 이제 급팽창해서 그게 터지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진짜 터지려면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오는 거를 미리미리들 그냥 SNS 뭐 유튜브 뭐 뉴스 다 난리들 치면서 미리미리 다 이제 뭐 까고 있어가지고 터져도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여기 첫 번째 월요일 날이었죠. 그 사우디 지금 이제 감산한다 그래가지고 116만 배럴 감산한다 그러면 유가 올라가고 그다음 PMI도 또 나쁘게 50 이하면 별로 안 좋은 건데 46.3 되면서 제조업 위축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금리가 당연히 빠지겠죠. 제조업 위축되고 리세션 분위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여기서는 네. 위로 이제 그 유가 같은 거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달러들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들 반대로 많이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발표했어요. 이게 캐나다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동결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조금씩 이제 고점 찍고 동결하는 분위기가 도는 나라들이 몇 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졸투 이제 채용 공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약간 감소되는 거. 그래서 좀 식었다 노동시장. 그러면서 침체 가능성이 또 증가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리 또 빠지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확 올라간 거, 이 보라색은 금리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 많이 올라갔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빨간색 굴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 없어진 건가? 왜 갑자기 글로벌리 보면 그래서 빨간색으로 확 내려간다. 그리고 이 구리의 반대적으로 금 쪽을 보셔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주황색이 금이거든요. 금이 1.85% 플러스고 유가가 6.29% 주간으로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이 구리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떨어진 거고요. 이 레인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금하고 구리하고 보시면은 반대로 금은 많이 올랐다. 그리고 구리가 많이 빠졌다. 이 와중에 금리 어떻게 됐어? 금리가 내렸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채권 쪽으로 가고 있고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침체가 되고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는 게 대해서 불안하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에 대해서도 약세가 보이고 그러면서 미국 금리는 인상은 중지되고 이런 느낌으로 전체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비농업 일자리 예상 23만인데 23만 9천인데 겨우 3천 정도 이제 뭐 조금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업률은 조금 더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그래서 괜찮은 다 잘 나오는 듯 골디락스처럼 또 임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떨어지고 임금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했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뭐 오전장만 하고서 잠깐 하고 마감한 거여서 그냥 바로 마감된 거라서 월요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은 침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약간 방향은 반대로 돌렸잖아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침체 아닌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침체인 상황이니까 일주일을 보시면은 침체하면서 내렸다가 금요일에 침체 아닐 수도 있어. 고용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실업률이나 시간당 임금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 같아라고 보여지는 결과치로 한 주를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당으로 보시면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테슬라 마이너스 5.38%, 차량 가격 마진 취소된다 그러면서 이제 뺐죠. 그리고 나머지 구글 그간 제일 언더퍼폼이었던 거 따라서 올라왔어요. 메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2년 만기는 전주에 3.77에서 4.03으로 올랐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거랑 보시면은 3월 31일이죠. 이거 제가 이게 4월 7일.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걸 두 개를 다 가져왔어요. 비교해 보려고. 그럼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난주에 4.03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4.97. 약간 내렸죠. 그럼 장기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주에 점도표 상하에서 보이는 퍼센티지였어요. 7월까지 5%였고요. 그 다음에 11월까지 4.75. 그 다음에 12월은 4.5였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지금 12월로 봤을 때 4.5, 4.5가 이번 주랑 지난주 보시면 똑같죠. 12월 달 4.5는 기준점으로 똑같은데 기준점 위에 쪽 부분 쪽 보시면은 5가 있었는데 5가 오히려 위에 앞단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5.25로 상승했죠. 그래서 5가 5.25로 올라갔고 7월 달은 5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4.75였는데 5가 됐죠. 그러니까 앞쪽은 어떻게 됐어요? 앞쪽은 위로 올랐고 뒤쪽은 어떻게 되나 보시면은 이 1월물 같은 경우 4.25였죠. 2월물 4.25였는데 2월 3월까지도 4.25로 실제로 없어지고 3.25에서 4가 된 거죠. 지금 이제 내려왔죠. 지금 4.25였잖아요. 이렇게 두 칸이. 그런데 지금 내려오고 근데 5월, 6월 같은 경우 보시면은 5월 달, 6월 달로 보시면은 4%, 5월이 4%였고 6월이 3.75 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3.75가 두 번 다. 6월까지가 3.75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이고, 제가 위에다가 헷갈리네. 6월까지 3.75, 5월 4인데 5가 3.75로 바뀌었죠. 그리고 7월하고 9월 달 같은 경우 3.5였는데 3.5는 7월은 그대로 두고 이제 9월은 3.25로 오히려 더 낮아졌죠. 그리고 이 뒤쪽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기 23%에 3.25에 있었는데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면서 3.25수는 계속 유지하는 형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점도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점도표에 있었던 인플라이드된 이 빨간 점들이 약간씩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뒤쪽은 내려가고 앞쪽은 올라가고. 그래서 지난주보다 24년, 25년은 조금씩 아래로 내려왔다. 한 뭐 25ip 아니어도 1.125 이상씩은 다 내려왔어요. 지금 이 빨간 점들이. 그래서 지금 되게 금리 상태로 보면 되게 단기 쪽은 올라가고 이 장기 쪽은 내려가는 이런 상황. 그러면 다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기는 올라가고 장기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지난번에 들어갔던 포지션에 들어갈 만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지 졸트랑 뭐 쭉 나왔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발표했고 그리고 실업률도 발표했고 근데 비농업 고용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 더 낮게 돼서 236K였는데 이게 침체 신호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지고는 있는 거 맞고 고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쭉 보면 1년 중에서 거의 제일 낮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지금 낮은 걸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또 고용이 나쁘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온 숫자들로 보면은 실업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들 많죠. 뭐 직업이 여러 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노동 참여율 조금 증가하고 있고 시간당 임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이러면은 그런 와중에 고용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 금통이, 월요일 날은 독일, 영국, 홍콩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금통이 있어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나와요. 예, 화요일 날. 그리고 저녁 때 또 뭐 이렇게 페드 위원들 얘기하시는데 카시카리 유명하게 나오셨던 분 이제 수요일 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CPI, 코어 CPI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수요일 날 나오니까 수요일 날에 일단 카시카리가 한번 얘기하고 이 코멘트 하면서 또 위아래를 흔들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FOMC 나오고 그 다음에 PPI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그 PPI, CPI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슈들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게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실적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적에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건 금융주죠. 지금 금융주 난리였는데 그 난리였던 은행들 이제 실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는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그냥 리테일 세일즈나 소매 쪽, 컨슈머 센티먼트 쪽이 더 저는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소비가 확 줄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경기는 유지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다라고 이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은 마이너스로 돌았고 세일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상도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지난달 지금 이제 뭐 컨센 들어오는 것들보다는 어떻게 좀 이제 0. 마이너스 0.4보다는 잘 나올까 못 나올까 왔다 갔다. 그리고 X 오토 차 빼고 한 것들도 지금 예상은 0.3인데 지난번이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3이가 더 나빠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 심리도 네, 발표될 것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보시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국 FDI 직접 투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에는 아무도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힌트 주나 금리 인하 힌트 주나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이런 거 두 가지만 딱 고르라면 이번 주는 그래서 소비 심리랑 금융주 실적 두 개 정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